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안녕하세요. 최근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멘토님 오늘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안경을 안 끼니까 좀 예. 다른 사람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데요. 얼굴도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예. 어제 잘 쉬셨어요? 얼굴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덕분에 제가 어제 시장이 좀 빠지긴 했어도 사실 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간만에 좀 편하게 잤습니다. 네. 그쵸. 잠이 보약이죠. 보통은 예. 워낙에 바빠서 이 시간을 내서 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얼마 전까만 해도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네. 또 막상 또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니까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우리 시간에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보통 충분히 쉬지 못하면 활동하기가 조금 더 힘든데요. 예, 맞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오르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조금은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증시가 조금씩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에 중국의 10월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중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5.9%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전년 대비 1.3% 상승을 했지만요. 이 시장의 기대치인 1.5% 상승은 밑돌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의 물가 지표가 조금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또 국내 시장 그리고 중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예, 일단은 앞서서 앵커님께서 중국 지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네. 국내 상황보다는 중국 지수에 대한 지수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 시간으로 18.91포인트 하락한 3,627.97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 지표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도 좀 있어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경기 지표 자체가 안 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조정폭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흥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내용들이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그러한 이제 신흥 이머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 자체가 이 정도의 조정의 흐름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대한 지수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현 시간부로요 동시장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6포인트 하락한 2008.91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10.40포인트 하락한 661.44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도 볼까요? 예,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 연일 지금 매도로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일단은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637억 정도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10억 원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수리 하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외국인들 일단은 현 시간부로 낙폭을 상당히 좀 많이 줄인 원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 쪽 외국인들 156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0억 정도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간부로 중국 증시를 잠깐 살펴봐야겠는데요.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리면서 지표에 대한 움직임들 말씀 좀 드리면서 지수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마이너스 15.38포인트 하락한 3,627.96포인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장 움직임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 조금 더 자세히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방송 보다가 시장에 대한
대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이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주시면요. 속 시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참여 방법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시청자 퀴즈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도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바로 각 나라 화폐의 비율을 칭하는 명칭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1번 보기부터 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1번은요, 환율이고요. 2번은 이자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는요, 매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핏 보시면 조금은 어렵다 할 수 있는 문제지만요. 그래도 이 평소에 증시와이 많이 보시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요, 얼마든지 또 참여가 가능한 그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이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렇게 퀴즈만 보더라도 갈수록 경제 상식이 풍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퀴즈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최영돈 멘토님 하이라이트 코너로 이어가야겠죠. 당일치기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예. 수학 안 가보세요? 네? 수학 안 가보세요? 저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부분들까지 우리 앵커님께서 오늘은 네, 좀 해주셔가지고 욕심을 냈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고요. 사실은 증시와이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나갈 종목은요. 기존에 저희가 한 30% 정도의 정말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시켰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중국 지수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스케줄링과 관련돼서 좀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정 수준의 모멘텀이 좀 나온 이후에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하락폭이 다음 주가 요번 주죠. 11월서부터 있을 중국의 이제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와 좀 연관을 져가지고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다소 좀 심심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스케줄상으로는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 투자를 다시 한번 좀 집행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좀 욕심을 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0일 이평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좀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밑꼬리가 좀 달리긴 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예상 수익률은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수익률 20%를 잡으면서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증시 Y 이 시간에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증시 Y가 끝나는 시간 11시 반부터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샘플러스의 최영동 멘토의 위닝클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특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시장에 대한 전략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증시 Y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제 오늘 종목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에 대한 블랙 프라이데이, 보통 광군절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광군절을 앞두고 다시 갈 수 있는 이 종목, 예전 추천주를 다시 공략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번 당일치기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11시 반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까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와이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뽑아서 관심 받는 이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와의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작용. LG전자는요, 그동안 예. 낙폭 과대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내 양대 전자 기업인데 이 스마트폰 부문이 주춤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예. 오늘은 그래도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모양이죠. 예, 게시글 그렇습니다. 반응부터 볼까요? 자, 일단은 뭐 LG전자 지금 현 시간으로 뭐 플러스 2%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게시글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뜨거운 열기를 좀 네.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미만 사는 것 같은데 네. 다른 수급 큰 움직임 없어 보입니다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대세는 LG전자인가요? 실적 전망 좋게 나오는 종목이 이것뿐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자, LG도 한미약품처럼 해외 납품 크게 한번 가보자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일단 매수, 내일도 오를 것 같은 기대감 하는 게시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말 그대로 기대감이 조금씩 슬슬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게시글만 보면은 말 그대로 기대 반, 우려 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개미만 사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이 조금 껴있는 예.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다른 수급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매수해도 될까요? 예,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조정입니다. 뭐 단기간에 4만 원에서 5만 5천 원대까지 좀 올라오면서 뭐 조정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양봉을 만들어내지고요. 200일선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0일선을 또 강하게 좀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는 우리 게시글에도 올라왔듯이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동안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인 것 같습니다. 좀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뭐 연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쪽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소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투신이 아니라든지 뭐 연기금 쪽이라든지 기관 쪽, 전체적인 기관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수급, 뭐 개인들만 사는 게 아니냐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급 안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관만 삽니다. 기관만 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 대한 매매 패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장기간을 보면서 투자하는 기관들이 요새 특히는 좀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1, 2주 사이에 기관 쪽에 대한 순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뭐 실적 얘기 굉장히 좀 우려감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실적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이 좀 좋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을 딱 내보내기에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TV 쪽이라든지 모바일 쪽에 대한 가능성들, 그러니까 3분기를 저점을 통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씻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사로서의 또 역할을 또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당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대한 가능성, 기간 조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기가 많아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LG전자 기관이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어요. 일단은 수급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과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뉴프라이드입니다. 중국 면세점 및 서울거리 조성 관련 급등. 네, 뉴프라이드 이 종목 네. 정말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기를 조금 생생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게시글 반응 좀 볼까요? 게시글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게시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지금이 비싼 가격일까요? 대시세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2,000원대도 5,000원대도 만원대도 비싸다 했던 기억이 네.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맞네. 자, 완다 회장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투자 네. 경고인데 아직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네요. 우려감 받는 게시글도 있네요. 자, 그리고
살지 말지 고민되는 종목, 또다시 큰 상승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다시 큰 상승이 나올지 여부가 정말 궁금하실 것 예. 같아요. 일단 워낙 급등했는데도 조정 이후에 또다시 오르고 그러고 있는데 지치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한데요. 이 게시글 반응처럼 2,000원대도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있었고 예. 또 투자 경고인데도 아직도 좋게 보고 있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유독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뉴프라이드를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좀 해드렸었죠. 네. 뭐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고점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1,500원이었던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올랐었거든요. 뭐 그런 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대단하네요. 뭐 조정이 나올 시점에 대해서는 뭐 저뿐만 아니고 시장의 참가자들이 모두 다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제자에 상당히 좀 좋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다소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0.64%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들은 뉴프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천적인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스케줄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광군절이 또 11월 10일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뉴프라이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국 면세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서울거리 조성 관련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믹스가 좀 잘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사업 설명 기대감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바로 이제 저희 1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 사업 설명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광군절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차트적인 움직임들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좀 저희가 천천히 좀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도록 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21,000원대가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30%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50%의 조정 구간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얼추 가격대에서는 좀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21,000원대서부터 그러니까 2만 원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시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2만 원대를 터치를 해주고 차익성 매물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정 수준 주가가 올라서고 나서 2만 원대에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용감하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성 매물 하셔야 되고요. 차익성 매매를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혹시라도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라이드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서 거래량도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자, 종목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재용 방문 소식에 강세. 삼성중공업은 이 처음에 3분기 실적 흑자 전환 소식이 나왔다가 맞습니다. 다시 적자 전환 공시를 내면서 또 급락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장 반응이 일단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뭐 시장 게시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삼성이라는 이 네이밍이 한번 딱 붙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뭐 알게 모르게 좀 가겠지라는 네.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 자체가 뭐 이러한 이제 네임밸류 쪽보다는 업황에 대한 쪽을 좀 그렇죠. 체크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금 기대감이 좀 차 있는 게시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용 부회장 현장 방문,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네. 제가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직 적자인데 오늘부터 반등 나오나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보다는 멀리 봅시다. 라는 의견도 좀 있네요. 네.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종목을 못 사겠어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난히 감정 많이 들어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매각설은 쏙 들어간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말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부회장이 방문한 게 그렇게 호재거리가 되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쭉 오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예. 그렇게 모멘텀이 없나 싶은 의문도 들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워낙
계열사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분들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을 했다고 해서 강세가 지금 뭐 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생각들을 네. 좀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막 뛴다라는 개념 자체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과 같이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단순하게 이재용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방문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3분기 영업 손실,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발표를 했었는데 영업 손실을 100억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정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기업 회계에 있어서는 좀 신뢰감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만큼 현재 지금 삼성중공업이 포진돼 있는 뭐 해운 업황이라든지 중공업과 관련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앞서서도 이제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 삼성그룹 내에서의 위치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그룹 계열사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지금 수준에서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중공업 자체를 과연 삼성그룹 내에서 어떻게 요리를 잘 해가지고 기존의 캐시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중공업에 대한 그 각각의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지원책 자체가 좀 나와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자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 조선업과 관련된 이제 자금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또 12월 달 되면은 또 시장에 대한 이제 굉장히 좀 정책 드라이브를 뭐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우리가 경기 지표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장 경제 지표 자체를 나쁘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뭐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열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하단인 것 같습니다. 61선 자체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역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박스권 상단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과에서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14,000원대를 강하게 어떠한 흐름들을 가지고 돌파를 하느냐에 대한 가장 큰 숙제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이 본 종목들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와이로 이어갑니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2939님이요. 신의 면세점 사업 발표 D-Day 4일 남았습니다. 유력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또 신의 면세점 정말 뜨거운 이슈긴 하죠. SK네트워크스, 롯데, 그리고 두산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신의 면세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하나투어랑 또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였죠. 정말 대단한 모멘텀이었는데, 자, 이번에 또 다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뭐 기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롯데 먼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들어왔습니다. SK 네트워크스 기준으로 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정도가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유통 4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다 덤벼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관심이 좀 많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성인 것 같습니다. 면세점에 대한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국내 면세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캐시커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들 좀 보여주다가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약세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상당히 이 네 기업 중에서 가장 크게 시장에서 곽광을 좀 받고 있는 기업 자체가 좀 두산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이 두산이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연일 지금 상승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3.69%의 좀 약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밑거리가 좀 달리면서 이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네 기업을 다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어느 쪽에 이제 정부가 손을 들어주느냐가 그쵸. 상당히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가능성들은 두산 쪽과 신세계 쪽에 조금 이제 손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 신주심 아닌가라는 입장이네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시장에서 다소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시간 조정 자체를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쌓여있긴 하지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크게 쏠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이제 현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서부터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자 하는 종목군들을 좀 잘 나열을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이러한 이제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좀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점 딱 좋은 타이밍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시내 면세점의 신규 진입을 노리는 두산과 신세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답변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처 못 들은 답변은요. 잠시 후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최영동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꼭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자 퀴즈 이제 정답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퀴즈는 제가 냈지만 정답은 멘토님이 공개해 네, 주시죠.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화폐 비율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자, 1번 환율이었고요. 2번 이자였습니다. 3번은 매매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2번 이자였습니다. 네? 화폐 1번 환율이었습니다. 지금 멘토님께서 예, 웃음을 그렇습니다. 주시고 계시네요. 그쵸? 환율이 바로 화폐 비율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아쉽네요. 로또가 없어가지고. 아깝습니다. 4번 로또가 없어 아쉽지만 아니면 다 정답은 1번 환율입니다. 네, 경제 상식이 매일 쏙쏙 쌓이는 느낌인데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진행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당일치기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증시화가 끝나는 이 시간서부터 11시 반부터 진행을 네. 하고 있는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예상 수익률은 20% 정도 가져갈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중국 이슈와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한 단기 접근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을 오늘 다시 매수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시간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보여 계신 종목군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부터요,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가 무방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